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7명의 단체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여성 목사 안수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개최됐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이끌 총회장에 임서국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지구촌교회가 15번째 글로벌 셀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소그룹 사역의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자기주도형 인재를 양성하는 개미목 성장훈련이 지역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당시 도청 무기고를 지키다 순직한 문용동 전도사의 순직 기념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헌법 개정에 힘입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47명의 여성 목회자들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대규모로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 안수를 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모든 선배 목사님들과 오늘 임직받으신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목사 가운을 입고 성도들의 축하를 받는 56세 박현주 전도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사역 3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사정을 아는 동료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축하가 이어집니다. 전도사로 계속 사역하다 정년을 5년 남기고 교단헌법이 개정되며 생각지도 못하게 이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제가 93년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사역을 했죠. 청년부, 새신자실, 상담실, 또 교구에 오래 좀 있었고요. 벌써 30년이 그렇게 지났네요. 네. 사실 어제 저녁에 잠을 못 잤어요. 기쁜 건지 이게 뭐 설레는 건지 떨리는 건지 잠을 진짜 거의 새다시피 그렇게 했는데 결혼할 때보다 즐겁고 너무 감회가 깊고 감사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로 결심한 데에는 후배 여성 목회자들의 응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그것조차가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주저주저하고 또 두려우니까 그렇지만은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니까 다 같이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아마 이렇게 안수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했다가 또 주시는데 왜 주실까 생각했는데 또 다른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무엇이든지 하나님 원하는 사역과 그 길로 나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날 목사 안수를 받은 여성 목회자는 총 47명. 여의도 순복음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규모의 여성 목회자가 안수를 받은 건 처음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목사 안수를 위한 교육기간을 남녀 동등하게 조정하며 그동안 여성이라는 이유로 목사 안수를 받지 못했던 이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이영훈 담임 목사는 임직 예배에서 주의 종의 길은 고난과 영광의 길이라며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의 종에 대해서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자리를 기꺼이 찾아가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아성 정동균 총회장도 목사 안수식에 참여해 후배 목회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가족들의 그 존경 또 자랑, 특별히 부모님께는 효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효도한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격려하고 축하도 드립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빨간 가방 아줌마로 불리는 여성 평신도 리더들이 교회 초창기 부흥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로 65주년을 맞은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여성 사역자들이 진정한 목회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며 제2의 부흥기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23일부터 신길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선 목회자 이중직과 같은 주요 안건을 다루고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임원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가 2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신길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총회 둘째 날인 24일 오후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인도하에 총회를 속회하고 관련 안건 부결과 임원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관심을 모았던 목사 이중직 법제화는 반대표가 더 많이 나와 최종 무산됐습니다. 신임 총회장으로는 직전 부총회장이 총회장이 되는 성결교단의 전통에 따라 임서공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임서공 신임 총회장은 교단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세 가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교회의 본질은 영혼 구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의 모든 역량을 전도하는 일에 쏟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단의 20년 뒤의 모습은 교회 학교의 모습, 청소년부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가 다시 복음화되는 일에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단의 모든 행정과 시스템이 좀 더 현대적 시스템에 맞게 바꾸려고 합니다. 신임 부총회장에는 류승동 목사가 당선됐습니다. 두 차례 투표를 진행하던 중 정성진 후보가 사퇴하며 류승동 목사가 신임 부총회장으로 확정됐습니다. 장로 부총회장에는 구성교회 김정호 장로가 당선됐습니다. 이후 교단 창립 제117주년 기념 감사회식과 총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직전 총회장 김주원 목사는 이임사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정직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저에게 교단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고 대가 없이 많은 일들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어 임서공 신임 총회장이 선서하며 총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다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7년차 총회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교단의 헌법을 준수하며 교단의 발전과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할 것을 하나님과 총회 앞에서 117년차 임원들과 함께 엄숙히 선서합니다. 25일까지 열린 이번 총회에서는 각부 보고를 비롯해 총회에 상정된 헌법과 시행세칙 개정안 등을 다뤘습니다. 기성총회는 새로운 임원들과 함께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교단이 되는 첫걸음에 많은 기도와 응원을 당부했습니다. 굿TV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지구촌교회가 지난 2004년부터 2년마다 이어온 소그룹 사역 방법 공유의 자리 셀 컨퍼런스를 열었습니다. 15번째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에선 팬데믹과 같은 교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핵심 방법이 강조됐습니다. 장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그룹 사역 방법을 공유하는 글로벌 셀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면으로 열린 건 5년 만입니다. 157개 교회 약 2,000명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현장에 참석했고 이들 중 60여 명의 해외 참가자들도 함께했습니다. 교단과 관계없이 모인 각 지역의 소그룹 리더들은 코로나 상황을 지나며 위축된 교회 공동체 회복에 답을 찾기 위해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목장이 어떻게 좀 타개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는 가운데 저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소그룹을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도 연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주제는 교회 미래, 12제자 비전이 답입니다로 소그룹 사역과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방법이 강조됐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최성은 목사는 지구촌교회 역시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지만 오히려 교회가 더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비결로 최 목사는 목장으로 불리는 소그룹 사역을 꼽았습니다. 팬데믹으로 분리되는 사회에서 소수의 교회 성도들이 모여 이룬 관계성을 바탕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최 목사는 교회 소그룹은 세상의 소그룹과 달리 복음이 있어야 한다며 돌보고 나누고 전하고라는 새 키워드를 강조했습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서로의 아픔과 또 힘듦을 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나누는 것, 또 거기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함께 다른 새로운 영혼들에게 나아가는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 가지를 셀그룹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 목사는 소그룹 사역을 설명하며 12제자 비전을 핵심으로 짚었습니다. 교회 설립 이전 12제자와 함께 소그룹을 이룬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세상과 다른 위로를 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전에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3년 동안 먹고 또 자고 함께 웃고 울고 하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형 그리고 교회에 대한 본질이기 때문에
최근 다음 세대와 성도 수의 감소 등 교회 위기라는 인식이 커지며 소그룹 사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성은 목사는 12제자 비전을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무너진 교회 안 공동체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교육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성을 비롯한 다양한 체험형 교육으로 눈길을 끄는 교회가 있는데요. 1,000대를 바라보며 3, 4대를 책임진다는 슬로건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전주 창대교회를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작은 양봉장에서 벌꿀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18살이 된 배도영 군이 직접 기르고 채취하는 벌꿀은 전북 지역 주민들을 위한 나눔 행사에 쓰일 예정입니다. 처음에 목사님이 이런 걸 권유하셨을 때 양봉? 솔직히 양봉이 처음에는 뭔지도 잘 몰랐는데 이렇게 와서 이런 걸 경험해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걸 해야 할지 모르고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권유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큰 도움이. 배구는 직접 생산한 제품들이 선교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하니 기쁘다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을 위해 나눔의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처음 양봉을 해보면서 다른 농사 분야에도 관심이 생겼다며 다음번에는 스마트팜 분야에도 도전해보고 싶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주 창대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개미목 성장훈련은 전도 이론과 구역 관리를 시작으로 가정교회 구축, 12제자 선발 미션, 분야별 사역 방향 실습, 교회 개척, 운영훈련 등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배도영 군이 참여했던 교육은 개미목 성장훈련 중 5단계 프로그램으로 체험형 실전 훈련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미목 성장훈련은 개척, 미자립, 농어촌 교회들의 성장을 위한 통합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뿐만 아니라 자립을 위한 후원도 겸하고 있어 지역 목회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를 부족하지만 섬겨야 된다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한 마음을 줘서 교회 개척을 했으면 3년 안에 지역의 어떤 빛과 소금의 사명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도록 서로가 이제 오른팔, 왼팔 돼서 그런 운동을 하자. 그런 취지로. 이 밖에도 조성민 목사는 비전을 사명화시키는 교육으로 자기주도형 인재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많은 분들이 개미목 훈련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승균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25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문용동 전도사 순직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용동 전도사는 5.18 당시 전남도청 지하 창고에 있던 폭탄으로 인해 광주 시민들이 다치지 않도록 끝까지 무기고를 지키다 계엄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2001년 호남신대에는 추모비가 세워졌고 2017년에는 통합총회 순직자로 추서됐습니다. 이날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최영남 증경총회장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달려들어 시민을 구한 문 전도사님의 신앙적인 삶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소속 영안장로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영안교회는 23일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박스 400상자를 서울 중랑구청에 전달했습니다.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사랑의 박스는 한 박스당 12만 원 상당의 물품이 담겨 총 5천만 원 상당이 마련됐습니다. 영안교회 양병희 담임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사랑의 박스를 마련했다며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성도들도 참여하면서 이렇게 멋진 성도들과 함께한다는 것에 행복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박스는 구청을 통해 미혼모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23일 인도네시아 수라바야 공립대학과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라바야 공립대학 개발기획부총장, 법학부총장, 협력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각 기관들은 이번 협약으로 학생교류, 국제교육 등 협력 프로그램과 연구 프로그램 운영 등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과 백석문화대 송기신 총장은 올해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가 수교를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며 지난 50년간 이뤄낸 양국의 발전은 교육의 역할이 컸던 만큼 앞으로의 50년을 함께 그려가자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25일 오후 6시 24분 발사된 누리호가 예정됐던 18분여의 비행 끝에 성공적으로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리호는 이날 3차 발사에서 목표한 고도 550km에 도달,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비롯해 탑재 위성 8기 분리에 성공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위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신 성공 여부를 발사 다음 날인 26일 오전 발표합니다.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 미군 지휘 협정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25일 한미 상호 방위 조약 4조, 소파 2조 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 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경북 성주 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각하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 조약 4조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락하고 미 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 2월과 4월에 이어 25일 기준금리를 다시 3.5%로 동결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를 기록하며 14개월 만에 3%대로 떨어져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줄어든 상태에서 무리하게 금리를 더 올려 위축된 경기에 부담을 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을 결정하는 데는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조되는 금융시장의 위험도 반영한 판단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달 말 우길기의 일종인 자위함기를 개항한 일본 호위함이 부산항에 입항하는 방향으로 한일 양국 정부가 조율 중이라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주최하는 다국적 훈련은 한국과 미국, 일본과 호주 등이 참여해 오는 31일 제주 동남방 공해상에서 열립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자위함기를 달고 입항할지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그게 국제적인 관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위함기는 과거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입항하게 되면 우길기 개항 논란으로 해상자위대 함정이 참가하지 않았던 이전 정부 때의 일을 재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라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이 비밀 합의에 따라 미국에 포탄을 이전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차례로 우크라이나에 보내도록 준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백악관과 한국 정부 모두 월스트리트저널의 이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서 지난해 11월 한미 간 비밀무기 합의를 통해 한국이 우크라이나군에게 갈 포탄을 미국에 팔기로 했다고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현지 시각 24일 시장 예상을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시간외 거래에서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는 정규장 종가보다 26.64% 급등한 386.74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분기 매출이 110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며 이는 시장정보업체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 71억 5천만 달러를 50% 이상 웃도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장치 개발 업체로 현재 AI 개발에 이용되는 반도체를 전 세계 시장에서 90% 이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에 대응해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을 제재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이크론 제품 구매를 축소하고 자국 업체나 한국 업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간 2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세금 시스템이나 감시 네트워크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마이크론의 반도체 칩을 정기적으로 구매했으나 2020년 이후 중국 정부의 구매 요청은 급격하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2020년부터 마이크론 구매가 줄어든 명확한 이유는
입찰 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중국 정부가 외국에 대한 기술 의존을 줄이고 자국산 제품 사용을 장려하는 것과 관련됐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7, 80년대를 풍미한 팝스타 티나 터너가 향년 83세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가 오랜 투병 끝에 스위스에 있는 자택에서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보도했습니다. 터너는 로큰롤 시대의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 1950년대에 대비해 1985년 그래미 시상식에서 올해의 레코드 등 3개 부분을 휩쓸며 그래미에서만 모두 8차례 수상했습니다. 1995년 007 시리즈 영화 골든아이의 주제곡을 녹음한 티나 터너는 2009년 월드 투어 공연을 끝으로 가수 활동을 접었습니다. VTV 뉴스 정성광입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과 경남에 5에서 20, 그 밖의 지역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 2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25도, 부산 21도, 대구는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학폭 피해를 입은 후 생을 마감한 학생이 남긴 마지막 글이 우리 사회에 큰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부정당해보니 온 세상이 그냥 죽으라고 소리치는 것 같았다는 말을 남겨 더 가슴이 아픈데요. 왜 아무도 알 수 없었는지, 왜 피해자가 입을 다물어야 했는지 우리 모두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